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100일에 읽은 링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사다 놓고 밀쳤던 책을 이제야 읽었습니다. 도리스 컨스 굿윈의 권력의 조건입니다. 제가 4년 전에 보았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링컨이 바로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기억해냈습니다. 아마 제가 링컨을 보고 나서 책을 샀던 것 같습니다. 느리고 게으른 독서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의 즈음에 있는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링컨은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를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 역정을 닮은 링컨을 좋아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로 시점을 한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 링컨을 닮았습니다. 링컨은 연방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노예 해방 문제로 정치가 극심하게 분열하던 상황에서 취임을 했습니다. 당시 링컨이 속한 공화당은 신생 정당으로 휘그당, 자유토지당, 노나싱당, 민주당 출신 등 다양한 파벌의 연합체였습니다. 당내 파벌 싸움뿐만 아니라 정당 간의 죽자사자하는 대결도 치열했습니다. 당시 유일했던 미디어였던 신문 역시 매우 당파적이었습니다. 신문이 누구 어느 정파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가령 링컨 연설에 대한 다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시카고 프레스 앤 트리뷴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군중은 연단에서 내려온 링컨을 붙잡아 어깨에 떠매고는 함성을 지르는 5,000명의 공화당원 사이로 데려갔다.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카고 타임스는 정반대였습니다. 링컨에 대한 민주당 더글러스의 신랄한 비난이 너무도 명쾌하고 성공적이어서 토론이 끝났을 때 공화당원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문 대통령 역시 여소야대의 불리한 조건에서 불평등 심화, 보수정권 적폐, 외교 난맥의 산적한 과제를 안은 채 취임을 했습니다. 정치 경력이 일천한 변두리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인은 부적격자를 뽑았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당내 경선, 본선에서도 자기 비전과 리더십을 각인시키지 못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많은 이들이 난국을 이끌 적임자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거듭났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100일 만에 문재인 회의론을 깨트리는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설득력 있는 연설로 시민의 지지를 받았고 그걸 국정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지도자의 말이 어떻게 시민을 설득하고 단합시킬 수 있는지 입증해 보였습니다. 권력의 조건 원 제목은 Team of Rivals입니다. 즉 적수들로 구성한 내각이라는 뜻입니다. 링컨은 사람들이 대통령감이라고 여겼던 당내 경쟁자 3명을 극진히 모셔서 국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이 핵심 요직에 임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민주당 출신에게도 해군장관, 우정장관, 전쟁장관과 같은 주요 자리를 맡겼습니다. 문 대통령도 당내 경쟁자를 배려한 인사로 당의 결석을 꾀하면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문재인 100일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문 대통령이 이런 노력으로 자신의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금방 꺼질 거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링컨처럼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100일이 드러낸 최대 약점입니다. 물론 유일한 약점은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실수를 반복해서 했고 실수가 있으면 신속하게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반면 링컨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7번의 기회가 있으면 70번은 고쳤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단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바뀌는 듯한 대북 정책의 불안정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일간이 성적표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 대야관계뿐입니다. 야3당은 대선 패배와 당내 분란으로 정신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3당이 조기에 공고한 반문재인 대열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야당의 도움을 원치 않았던 문 대통령이 여야 협치 대신 야당 배제를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협치를 생각해서 웬만하면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 할 때 문 대통령이 야당을 직접 공개 비판하는 일은 삼갔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링컨과 다릅니다.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와 짐을 함께 질 훌륭한 사람이 필요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당초 약속했던 민주당 정부, 정당 책임 정치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민주당이 야당과 협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위임하고 부여해야 했지만 그런 낌새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이후는 남의 도움 없이 홀로 국정을 주도했던 첫 번째 100일과는 다릅니다. 우선 허니문이 끝났습니다. 야당과 보수 세력은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 비판적 지지자들도 사안에 따라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재벌개혁 등 합의 이슈는 탈원전과 같이 나라를 흔드는 갈등 이슈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큰 갈등이 한번 사회를 지배하면 합의 이슈도 방법론을 둘러싸고 대립할 여지가 많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먼 일이 아닙니다. 당장 9월 정기국회 때 펼쳐질 일입니다. 만일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된다면 문 대통령은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개혁 입법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링컨은 느리지만 꾸준히 목표에 다가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빠르지만 끝까지 목표를 향해 갈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구축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링컨은 협치하기에 성공했고 문 대통령은 대결 정치에서 소수파로 남아있기에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정치가의 덕목은 시민이 맡겨준 과제를 해결하는 책임 윤리에 있습니다. 그걸 실천한 이가 바로 링컨입니다. 전쟁 승리, 노예 해방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만 따진 링컨은 매우 전략적으로 사고했습니다. 전쟁의 승기를 확실히 잡기 전에 노예 해방을 남북 전쟁의 목적이라고 공표하면 연방 유지를 위한 전쟁 승리도 노예 해방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선전쟁 승리 후 노예 해방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시 북부의 백인들은 노예 해방이라는 대의에 완전히 합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방 유지를 위한 참전이 대세였습니다. 따라서 북부 백인들이 흑인을 위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부 노예는 해방시키고 일부는 그대로 두어야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링컨은 또한 야당 출신 강요 영입은 물론 야당 의원을 설득하고 매수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헌법 수정안 통과에 2표가 모자란다는 보고를 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 합중국의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자신이 가진 힘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야당 의원을 집무실로 불러 압박도 하고 설득도 했으며 선거의 낙선에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야당 의원들에게 관직, 선거자금 사면을 제의해 표를 모았고 결국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란 악마적 힘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정치적 태도가 올바른지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서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꾸는 일은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중과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은 점점 더 많은 적들과 마주하고 더 많은 소모적 갈등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대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화를 부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적들을 퇴치해야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이 언젠가 층간소음 해결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층에 사는 아이에게 사탕을 자주 사주면서 친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음도 견딜만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링컨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긴팔 원숭이라고 조롱한 사람을 요직에 앉힌 것입니다. 강요가 자신을 모욕해도 링컨은 모르쳤겠습니다. 링컨은 어느 날 군사령관 매클렐런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재 중이었습니다. 응접실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자 매클렐런이 들어왔지만 대통령이 기다린다는 정가를 무시한 채 바로 자기 침실로 올라가 잠을 잤습니다. 비서가 흥분하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만 있다면 매클렐런의 말고삐를 잡는 사람이라도 되겠다. 이게 예외적인 일화가 아닙니다. 링컨이 의원 2명의 청탁으로 전쟁 장관 스탠턴에게 장교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추천서를 들고 찾아온 의원들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난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난 어느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링컨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난 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겁니다. 스탠턴 장관이 옳고 나는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링컨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요청한 사업을 링컨은 전쟁부에서 지원하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전쟁부 장관이 스탠턴은 그런 명령을 한 대통령이 바보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 의원이 다시 링컨을 찾아서 이 스탠턴의 말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스탠턴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난 지독한 바보가 맞을 겁니다. 스탠턴은 대부분 옳고 대개 진심을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링컨은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링컨처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링컨이 정치 지도자의 모델입니다. 모든 지도자가 링컨처럼 하지는 못해도 링컨을 따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 링컨은 심지어 내각 구성을 위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인지라 모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링컨에게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링컨처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칼자루 아닌 칼날을 쥐고 싸웁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